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잡해 보이는 부동산 경매 절차, 핵심 5단계를 한번 확실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빚 때문에 나온 부동산이 법원을 통해서 새 주인을 찾는 그 과정이요. 그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게 법적 절차니까 단계별로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사실은 그 각 단계가 실제 투자 결정할 때 어떤 의미인지, 또 어디서 실수가 좀 자주 나오는지 이런 걸 아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단순히 그냥 절차만 쭉 나열하는 것보다는 그 실질적인 의미를 좀 짚어보는 걸로 하죠. 좋습니다. 그럼 첫 단추부터 시작해 볼까요? 채권자가 내 돈 내놔라 하고 법원에 경매 신청하고 그럼 법원이 오케이 경매 시작 이렇게 결정하는 거 이거 맞죠? 등기부에도 딱 기록되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때 법원이 이제 다른 채권자들한테 알려요. 혹시 이 부동산 관련해서 받을 돈 있는 사람? 여기 정해진 날짜, 배당 요구 종기라고 하거든요. 이때까지 꼭 신고하세요 하고요. 이 시기를 만약 놓치면 나중에 배당금 받을 기회를 그냥 잃어버리는 거죠. 배당 요구 그거 중요하군요. 네. 근데 또 흥미로운 게 모든 채권자가 다 신고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경매 시작하기 전에 이미 등기부에 딱 올라가 있는 저당권자나 전세권자 같은 사람들은 법원이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안 해도 되는데 등기부에 이름이 없던 임차인이라든지 아니면 경매 시작 결정이 난 후에 등기된 채권자 이런 분들은 꼭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네. 그리고 나면 이제 법원에서 감정평가사를 보내죠. 가서 집 상태는 어떤지, 주변은 어떤지 이런 걸 보고 최저 입찰가 이걸 정하게 됩니다. 자, 이제 경매가 시작됐고 최저가도 정해졌고 그럼 입찰할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바로 당신 입장에서요. 가장 중요한 단계 사전 조사 단계네요. 자료 보니까 법원에 매각 물건 명세서 확인이 필수라고 엄청 강조하던데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함정 같은 건 없고요? 아우, 중요하죠. 별 5개입니다. 그게 뭐랄까 부동산의 공식 성적표 같은 거니까요. 근데 진짜 실력 발휘는 권리 분석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세요. 어이구, 실수요. 어떤 실수요? 듣기만 해도 좀 무서운데요? 예를 들면 이거 낙찰받으면 당연히 깨끗하게 사라질 권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빚이거나 아주 골치 아픈 권리인 경우가 있어요. 소위 말소 계중 권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딱 찾아서 그거보다 먼저 설정된 권리 중에 내가 인수해야 할 게 있나 없나 이걸 아주 샅샅이 뒤져봐야 해요. 말소 기준 권리? 네, 이거 잘못 분석하면 진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죠. 그리고 서류만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직접 가보는 거, 임장이라고 하죠. 임장, 네네.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혹시 거기 살고 있는 사람, 점유자가 있다면 얘기도 좀 나눠보고 이게 어떨 때는 서류 100번 보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정말로요. 와, 진짜 발품 팔고 머리 싸매고 꼼꼼해야겠네요. 그렇게 조사를 다 마치면 드디어 입찰이군요. 이건 서류 내는 거니까 좀 간단해 보이는데요. 입찰일에 신분증, 도장, 그리고 보증금. 최저가의 10% 또는 20%랬죠? 그거 챙겨가서 원하는 가격 딱 써서 내면 끝? 아닌가요? 네, 절차 자체만 보면 간단하죠. 정해진 시간에 입찰표 내고 시간 돼서 열어보고 제일 높은 금액 써낸 사람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 즉 낙찰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격을 얼마로 써낼지 결정하기까지의 그 과정, 그게 진짜 실력인 거죠. 그렇죠. 얼마를 써야 할지 정하는 게 핵심이겠네요. 그럼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됐어요. 그럼 바로 이제 내 집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뭐가 있나요? 아니요, 아직 한 단계가 더 남았습니다. 바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법원이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가져요.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는 거죠. 혹시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해관계자가 나 이거 이의 있는데 하고 이의 제기는 없는지 이런 걸 다 살펴보고 나서 매각 허가 결정이라는 걸 냅니다. 매각 허가 결정. 네, 이 오케이 사인이 딱 나야만 정식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아무도 입찰을 안 하거나 아니면 1등한 사람이 돈을 안 내면 그럼 유찰되었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보통 다음 경매 때는 가격이 좀 더 내려가죠. 아하, 낙찰 받고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군요. 긴장을 늦추면 안 되겠어요. 허가 결정까지 나면 드디어 마지막 단계 잔금 납부네요.
보증금 냈던 거 빼고 나머지 금액을 내면 등기 이전되고 소유권이 넘어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서류상으로는 이제 완벽하게 당신의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진짜 마지막 관문이 하나 더 남아있죠. 바로 명도입니다. 아, 명도. 그 과정이 어렵다는 얘기는 정말 많이 들었어요. 네. 어쩌면 가장 골치 아픈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현재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 즉 점유자를 내보내고 실제로 내가 그 집을 넘겨받는 과정이거든요. 가장 좋은 건 역시 점유자랑 원만하게 협의하는 거예요. 뭐 적절한 이사비 정도를 제한한다든지 해서 좋게 마무리하는 게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제일 좋습니다. 협의가 최고군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협의가 잘 안 된다, 그럼 이제 법의 힘을 빌려야죠. 잔금 내고 나서 6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는 인도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건 비교적 좀 빠르고 간편한 방법입니다. 보통 한두 달이면 결정이 나거든요. 오, 인도 명령. 빠르네요. 네. 근데 만약에 인도명령 대상자가 아니거나 신청했는데 기각이 됐다. 그러면 이제 정말로 명도소송이라는 정식 재판으로 가야 해요. 이건 뭐 6개월 이상, 길면 1년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꽤 들죠. 와, 1년이요? 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입찰하기 전에 권리 분석하고 현장 조사, 즉 임장할 때요. 그때 점유자가 누구인지, 혹시 명도에 저항할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걸 미리 좀 예측하고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리스크를 입찰 가격에 반영해야 하고요. 네, 들어보니까 정말 경매 신청부터 시작해서 권리 분석, 현장 답사, 입찰, 그리고 마지막 명도까지 뭐 하나 쉬운 게 없네요. 단순히 그냥 싸게 사는 기술이 아니라 거의 뭐 법률, 분석 능력, 협상 능력까지 다 필요한 종합 예술 같은 느낌인데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5단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건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열심히 서류 보고 현장 조사해서 파악한 정보들 있잖아요. 그 너머에 그 부동산의 진짜 미래 가치를 결정지을 수도 있는 아직은 잘 드러나지 않은 요인. 그건 과연 뭘까요? 드러나지 않은 윤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자면 뭐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곧 나올 주변 개발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그 동네 사람들끼리 어떤 분위기, 커뮤니티의 특성 같은 것들이요. 이런 보이지 않는 가치까지 읽어낼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는 진짜 깊이 있는 분석이 가능해지는 게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